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귀여보입니다. 수험생이 기다린 영상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예상 문제 한번 찝어드려 볼게요. 국가고시 80문제 중에서 거의 매번 70문제까지는 똑같은 파트에서 나옵니다. 국시가 쉽게 나올 때랑 어렵게 나올 때 비교를 해보면 쉬울 때는 보통 5문제 이내만 살짝 어렵고 나머지는 다 쉽다 이렇게 느끼실 거고요. 좀 어렵다 하면은 보통 한 10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있게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80문제 중에서 70문제는 거의 똑같은 파트에서 나와요. 32개 틀려도 합격이죠?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우리는 무조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70개의 키워드는 거의 똑같이 나왔다는 거, 이 파트의 이론을 이 영상에서 정리해 드려 볼게요. 노년계 특성, 요즘에는 1번 문제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정말 10번 중에 9번 이 문제가 1번에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다른 문제가 한 번 정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조심성은 증가해요. 경직성도 증가합니다. 의존성,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그땐 그랬었지. 유산을 남기는 경향이 증가하고요. 감소되는 거, 좋았던 것들, 유대감, 독립성, 적응성, 융통성 감소합니다.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비가역적인 진행, 젊어질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 이게 바로 노년계의 특성이에요.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삶의 질 향상에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이 있다. 가입자, 보험자는 누구냐? 가입자는 국민이에요. 돈을 내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자는요. 공단이 바로 보험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평소에 돈을 받고 있다가 그 돈을 내어주는 사람, 보험자 또는 보험사가 공단이 되겠고요. 가입자는 항상 국민이에요. 노인 장기 요양 급여의 대상자 65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뉘죠. 65세 이상은 질병명에 상관이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가능하고요. 65세 미만이라면 무조건 노인성 질환이어야 돼요. 관절염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국가고시 시험 문제에서는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만 노인성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관절염이다 이러면은 노인성 질환 아니에요. 65세 넘어야 된다. 장기 요양 인정의 신청 절차. 일단 공단에다 신청합니다. 그럼 집으로 방문해요. 52가지 검사하죠. 의사소견서 제출하세요. 그러고 나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줍니다. 이때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주죠. 신청한 대상자에게 줍니다. 판정 결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이 나옵니다. 이 점수까지는 국시에서 물어보는 추세는 아니지만 등급 판정 후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다. 2년, 3년, 4년인데요. 그래서 2년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재원,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등급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겠어요? 일단 뭐죠?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얼마?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우리 엄마가 만약에 요양원을 가실 거예요. 등급 받았어요? 그러면 20% 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데이케어 센터, 주야간보호센터 가려면 15% 내야 됩니다. 만약에 총 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요. 재가급여 간다고 하면은 15만원 내겠죠? 시설 간다고 하면 20만원 내겠어요. 그럼 나머지 돈은 누가 내냐? 공단에서 60에서 65%를 대줍니다. 나머지 20%는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세금 거둔 걸로 충당을 한다.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단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몇 % 부담일까요? 20% 부담입니다. 20%.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또는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뭔가 서류 뜰 때는요 20%를 내는 거예요.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었어요. 장기요양 인정서와 이용계획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앞에 다 긴 거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정서와 이용계획서 수급자에게, 대상자에게 나눠주잖아요. 일단 등급이 나오고 그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인정서고요. 한도액, 본인 부담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 횟수와 비용, 돈에 관련돼서 얘가 나온다고 하면 이용계획서예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너무 중요하죠. 재가급여 있을 제 집가, 집에서 받는 서비스이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 대여가 있다. 일정 시간이라고 한다면 주야간 보호센터죠.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5시 정도에 끝납니다. 일정 기간 보호한다고 하면은요. 기간의 기자가 단기의 기자로 넘어갑니다. 아들이 해외 출장 가야 돼. 단기 보호에 맡기는 거예요. 시설급여. 의료복지시설에 두 가지가 있다.
노인 요양이라는 네 글자는 공통이고요.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노인 요양 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죠. 입소자가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입소자가 9명 이내예요. 보통 노인 2.5명당 직원이 1명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노인이 10명 있으면 직원 4명 있어야겠죠? 그래서 노인을 9명만 받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하고 생활이 되는 그런 대상자들을 집처럼, 가정처럼 꾸밉니다. 그래서 9명까지만 받아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요. 조금 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료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양시설로 갑니다. 규모에 따라 나뉘는 거예요. 9명 이내라고 한다면 공생,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고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집 밖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한다면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고요. 집안일 하는 것은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죠. 우리가 몸이 닿는 행동들, 방문 요양에서 보통 이 구강관리, 식사도움, 체위 변경, 화장실 이동 돕기 다 붙잡아야 되죠? 스킨십이 필요한 거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병원 가고 약 타오고 관공서 가는 거 뭐죠?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안락한 침대, 안락한 매트릭스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죠? 개별화된 식단, 질 높아. 또 재활 프로그램도 해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직무 훈련까지 해줘. 질 높은 서비스입니다. 파마약을 좋은 거 써서 머릿결 상하지 않게 하는 거 질 높죠. 질 높은 서비스예요. 머리 똑같이 커트했어. 나 그거 싫어요. 그건 뭐죠? 그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 단풍 구경 안 갈래요. 왜냐면 제 휠체어 교육원님이 밀려면 힘드시잖아요. 이거 뭐예요? 내 문화에 대한 권리를 내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 갔다 왔더니 밥이 식었어. 이거 좀 데펴주세요. 말하기 좀 껄끄럽잖아요. 자신의 견해와 불편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좀 데펴주세요. 이래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휴대전화가 없어. 사생활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막 사진 촬영하고 있어. 비밀 보장이 안 되었다. 이겁니다. 학대 유형.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가스 끊어버렸어. 전기 끊어버렸어. 수도 끊어서 세수 못하게 해. 이거 신체가 지금 고통받고 있죠?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단절되었다 하면은 신체적인 학대로 연결하시고요. 노인이 집 안에서 방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안 좋은 상황이든 집 내에 있다 하면은 방임으로 하면 답이 맞고요. 안 좋은 상황에서 집 밖에 있어. 시설에 있어. 길바닥에 있어. 또 가출했어. 이런 경우는 다 유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롱. 엉덩이를 고의로 노출했어요. 일부러 성기를 내밀었어요. 내 눈 버렸죠? 시각적인 성희롱입니다.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당했어. 단호하게 거부해야겠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이 있어요. 산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법이 있어요. 다치기 전에 예방 차원인 게 안전보건법이고요. 이미 다쳤어. 손가락 잘렸어. 이런 경우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잖아요. 내가 만약에 손가락이 잘려가지고요. 산재보험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압류하면 되겠어요? 내 생활 안 되겠죠? 압류 안 됩니다. 내가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내가 손가락 잘렸다는 이유로 아프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세금을 떼지 않아요. 내가 진짜 이 몸과 바꾼 돈이잖아요. 세금 안 뗍니다. 보험급여 이 돈을 받을 권리는요. 3년이나 5년간 유효하다는 거. 내가 퇴직해도 받을 수 있다. 아픈데 어떻게 퇴직 안 해요. 그래도 이 산재보험은 돈은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내가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이 돈은 채권자가 건드릴 수가 없다. 기초적인 기본적인 생활을 내가 해야 되니까요. 요양보호사의 행동규범.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찝게 됩니다. 조금 더 스피디하게 정말 중요한 것만 찝어드릴게요.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지수를 습득한다. 지식을 계속 습득해라 이거예요. 비밀 유지해야 되겠죠. 항상 나는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수근관 증후군 이게 뭐예요? 팔랭 검사입니다. 손등을 맞대고 1분 동안 아프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수근관 증후군, 손목 통증이 있겠다 이거예요. 손을 털면 통증이 완화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키워드니까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새겨 넣으세요. 근골격계 질환 맨날 나오죠.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5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유지할 때 숫자가 커져요. 10에서 15초라는 거. 아플 때까지 계속하나요? 아닙니다. 통증은 근육의 긴장과 부상을 초래하니까 아프지 않을 때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결핵 중요한 거 뭐죠? 접촉한 사람은 검사를 받는다. 이게 중요한데요. 말이 계속 좀 달라집니다.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다.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검사를 받는다. 왜 2주에서 1개월 이후일까요? 그동안은 잠복기가 있으니까요. 오늘 접촉했다고 오늘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자랑 물건 함께 쓰는 거 안 된다? 괜찮대요. 왜? 호흡기 질환이라서 접촉성으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 찝찝은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장갑, 가운 입고 하면 더 좋다. 결핵은 햇볕이 약하니까 이런 침구들 달볕에 바짝바짝 말립니다. 독감, 노로바이러스, 머릿니, 옴 동시에 치료한다 하면은 무조건 옴이에요. 증상이 있을 때만 동시에 치료하나요? 증상이 있건 없건 증상 유무랑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합니다. 요양보호사 임신했어. 어떤 대상자 피하죠? 수두, 풍진 대상자 피합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 미각이 둔화됩니다. 단짠을 못 느껴서 음식이 달고 짜지죠. 어떤 맛이 잘 느껴져요? 쓴신. 인생의 쓴맛과 신맛은 너무너무 잘 느낀다는 거. 노인이 되면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한다. 왜?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내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 인슐린입니다.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둔해지고 안 나오니까 당뇨에 걸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간 기능이 떨어져서 해독 능력이나 약물의 대사,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헬리코박터균 하면은 위궤양입니다. 대장암은요, 잔여식이 먹어야 돼요. 설사하면 수분을 먹이고요. 마약성 진통제를 먹었을 때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호흡기계 질환, 기침 반사가 저하된다. 섬모 운동이 감소된다. 콧구멍에 털 있어야 나쁜 거 다 필터링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감소된다. 독감 매년 접촉한다.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염증이 만성적으로 있다. 금연해야겠어요. 폐렴, 폐염증이 있다. 물 많이 먹어야죠. 천식하면은 알레르기입니다. 꽃가루 맞고 기침 났어. 고양이 털 만지고 기침 났어. 그러면 이 안 좋은 것들로부터 나를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회피 요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 기침 엄청 하죠. 천식 대상자 운동 안 하나요? 아니에요. 운동을 어떻게 하죠? 기관지 확장기를 투여해서 기관지를 좀 넓혀주고 30분 있다가 운동하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든지 운동을 하지 말라 이런 건 없어요. 이 질병은 뭘까요?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돼서 폐 가스 교환이 감소한다? 이것은 바로 폐렴입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산소는 안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안 빠져요. 그래서 폐렴이 생긴다. 염증이 생긴다. 폐결핵약을 계속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담 검사를 해라. 간이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상할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검사해라 이거예요. 심혈관계 다 나빠진다. 심박출량이 감소해요. 심박출량은 심장에서 피를 쭉 짜주는 그런 힘입니다. 그럼 이 심박출량이 감소하면은요 전신에 피가 잘 안 돌겠죠.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나요? 얇아지나요?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둔해진다. 혈액순환 안 되니까 정맥류, 치질이 잘 생긴다. 고혈압 중요한 거. 증상이 없어도 약을 계속 먹어라. 혈압이 조절돼도 계속 먹어라. 이게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답입니다. 저염, 저지방 먹어라. 칼륨 음식 좋다. 동맥경화증, 지방이 콜레스테롤이 하면은 동맥경화증이고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었다. 심부전입니다.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에 산소 공급을 못하는 상태가 뭐냐? 이런 문제 나왔어요. 빈혈이다. 헤모글로빈 하면은 임산부 헤모글로빈 빈혈 옵니다. 뭐 이런 광고 옛날에 있지 않았어요? 칼슘제는요. 비타민 D랑 먹으면 흡수가 잘 되고요. 철분제는요. 철 좀 들어라 이씨. 비타민 C, 오렌지 주스랑 먹어야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근골격계, 퇴행성 관절염은 수영을 해야 되고요. 골다공증은 걷기가 좋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부하하지 않고 체중을 실지 않아야 안 아프고, 골다공증은 체중을 부하해서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걷기가 좋다 이거예요. 골다공증 있는 노인이 낙상하면 부러지는 곳 고관절 골절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 해야겠죠. 햇볕도 보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먹고 칼슘도 잘 먹고 비타민 D 주사도 필요하면 맞고요. 비뇨생식기계 질이 윤활한가요? 건조한가요? 건조합니다. 요실금이 나오죠? 복압성 요실금 살 빼야 돼요. 체중을 조절해야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이 비대해져가지고요. 이 오줌 줄기가
쑥 빠지지 못합니다. 노화에 따른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줄고 여성 호르몬이 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한테 안 되겠죠?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는 거.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싸도 시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피부는요, 얇아지고 기온에 민감해지죠? 지방이 없어져요. 얼굴에는 털이 생겨요. 좋지 않죠? 욕창의 4단계. 벌거스름하다 홍반이면 1단계, 물집이 생겼다 수포가 생겼다 2단계, 썩기 시작했다 3단계, 깊이 썩었다 4단계입니다. 삐쩍 마르고 장기간 와상 상태에 누워있다고 한다면 욕창이 잘 생기겠죠? 다음 중 욕창이 잘 생기는 환자는 이런 문제 많습니다. 보기가 조금씩 변해도 돼요. 못 움직이는 와상 환자, 뇌척수 신경장애로 체위 변경이 어려운 환자, 이런 환자들이 욕창이 잘 생기겠죠. 요실금, 변실금이 있다고 하면은 습하니까 미생물이 번식해서 욕창이 더 잘 생긴다는 거. 도넛백에 써요, 안 써요? 도넛백에 욕창 환자한테 절대 쓰지 않는다. 신경계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치매 초기 단기 기억력이 저하돼요. 옛날 일은 기억하는데 최근 일이 기억이 안 납니다. 중기에는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물건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이름표를 부착해주고요. 말기에는 그나마도 말을 못합니다. 무언증이에요. 뇌졸중, 뇌로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죠? 균형을 못 잡아요. 운동 실조증이 있을 수 있다. 일단 뇌졸중 전조는요, 말을 잘 못하고 한쪽 몸이 마비가 되는 증상으로 가장 많이 옵니다. 빨리 119 타고 응급실을 가야 돼요. 파킨슨, 가만히 안정하고 있는데 덜덜덜 떨려요. 안정시에 떨림, 근육 경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알약을 대상자의 입안에까지 넣어준다. 녹내장 대 백내장, 시험 문제 맨날 나오죠? 녹내장은요, 안압이 상승했고요, 안구에 통증이 있다. 녹각, 각막이 뿌예면 녹내장이고요. 그냥 뿌예, 수정체가 뿌예, 이게 바로 백내장입니다. 노인성 난청, 귀가 안 들리는 거죠?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하고요. 눈짓으로 신호를 준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해야겠죠? 보청기는요, 입력을 크게 한다는 거. 뇌 분비계 질환,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니까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공복 시에 혈당이 상승하고요. 포도당 대사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뇨가 많이 생겨요. 당뇨의 증상,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당뇨 언제 운동하죠? 혈당이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이 떠올라요. 이때 운동해라.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당뇨병 환자 발기부전이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당뇨병 대상자, 저혈당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심리정신계 질환, 우울증과 선망. 우울증은요, 내가 질병이 있어, 수술했어, 나이가 먹었어, 이런 원인들이 있죠. 과도하게 무기력합니다.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는 게 우울증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자살 위험이 증가하죠. 햇볕을 받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줘야 돼요. 선망은 급격하게 발생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급격하게 발생해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죠. 좋아지기도 하지만 좋아지지 않기도 합니다. 선망에 있는 대상자는요, 가족사진, 달력, 시계를 가까이 둔다, 진압력 장애, 선망이 치매로도 연결이 됩니다. 익숙한 환경이 좋아요.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 있어요. 간심신갑부, 간경화, 심장의 부전, 신부전, 신장의 부종 또는 만성 신부전 대상자다. 혈액 투석하는 만성 신부전 대상자다 하면은 여러분, 수분 제한해야 돼. 이거 아셔야 돼요. 간심신갑부 배웠는데 신자가 여기 있는데 혈액 투석하는 만성 신부전이야? 이건 또 그러면 아니네. 이런단 말이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둘 다 저하증입니다.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질병은요, 염증이 있는 질병, 폐렴, 방광염, 요로염, 운동.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운동을 못하게 하고요. 폐활량이 줄어서 숨이 쉽게 찹니다. 운동 어떻게 해야 되죠? 10분 이상 준비 운동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면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과하게 하지 말아라.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당뇨병 대상자 막 5시간씩 등산하는 거 좋아요? 안 좋습니다. 저혈당 올 수도 있거든요. 복용하는 약물을 확인하고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마무리 운동을 해줘서 이 심박동수가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숙면이 안 됩니다. 노인들은요, 숙면이 안 되죠? 수면 중에 자주 깨고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잠을 자면 안 됩니다. 낮에 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낮잠을 줄이고 낮에 좀 활동해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 게 숙면에 좋은 방법이겠어요? 개인 위생관리에서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발톱을 일자로 자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둥글게 자르다가 이 균이 파고들 수도 있고요. 그쵸? 특히나 당뇨병 대상자, 발톱 무조건 일자로 자르셔야 돼요. 우리가 배웠으면 현실에서 써먹어야겠죠? 지금 남편이 당뇨야, 내가 당뇨야, 발톱 무조건 일자로 자르세요. 알고 배웠으면서도 발톱을 둥글게 자르더라고요. 일자로 자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회음부 청결 돕기 가장 중요한 거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아라. 요도 질 항문 212 요도 질 항문이에요. 항문에서는 똥이 나오고 똥에서는 대장균이 나오죠. 그래서 항문을 항상 맨 마지막에 닦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해서 맨날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자 대상자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잘 닦아줘야겠어요. 세수할 때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 이 순서로 닦잖아요. 그쵸? 눈은요 안에서 바깥으로 눈곱이 없는 쪽부터 닦고 코, 볼, 입, 이마, 귀, 목을 닦습니다. 코털은 깎아준다.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매번 국가고시 잘 나온단 말이죠. 왜 코털까지 요양보호사가 깎아줘? 깎아줘야 됩니다. 국가고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상자랑 같이 산책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동하지 않아요. 대상자 안정시키고 119 불러야 됩니다. 혹시 골절됐으면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노인들은 왜 이렇게 잘 넘어질까요? 반사작용이 느립니다. 균형 감각이 감퇴되어 있죠. 한 번 넘어지면 또 계속 넘어지죠. 과거에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 잘 넘어집니다. 기립성 저혈압은요. 체위를 변경했을 때, 앉아있다 일어났을 때, 누워있다가 앉아있을 때 갑자기 어지러워요. 그래서 만약에 어지럽다고 하면은 직전에 샷을 옮긴다. 누워있던 사람 앉았는데 어지러워 다시 눕혀. 앉아있던 사람 일으켰는데 어지러워 다시 앉혀입니다. 바닥에 물기 있으면 가장 많이 넘어져요. 화장실에서 제일 많이 넘어집니다. 집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요 문턱 없애야 돼요. 바닥에 물건 같은 거 치워야 돼요. 그거 피하다가 걸려 넘어집니다. 손잡이 있으면 좋겠죠. 조명 밝게 하고요. 화장실은 무조건 환하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 매트 깔고요. 넘어지지 않는 신발로 바꿔줘야겠습니다. 침대 높이 낮추고요. 침상 난간은 올립니다. 그리고 요 아래다가 이불 깔아요.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자살 시도했을 수 있어요. 농약 먹었어요. 이런 경우에 그 약병 들고 병원 가야 됩니다. 왜? 무조건 구토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구토 시키다가 다시 기도로 이 호흡기로 농약 빠져나오다가는 말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위세척을 할 수도 있고 구토를 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먹은 약에 따라서 처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약의 용기를 들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절대 의식 없다고 이게 깨어나라고 입에 뭐 넣으면 안 돼요. 철 좀 들어라 이씨. 철 문제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 자몽 주스 제발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과 먹지 말아라. 부작용이 생긴다. 약 마음대로 잘라 먹고 쪼개 먹고 부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작용 생기죠? 내가 약 먹는 거 잊었어. 바로 따블로 먹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생각난 즉시 복용합니다. 금연하면 무조건 건강해진다.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혈중의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거. 절주 의지를 주변에 알린다. 친구가 술 한잔 먹자고 했어. 야, 나 술 끊었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업무 보고의 중요성.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업무 보고하는 중요성이 뭐예요? 일단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타 전문직과 협조할 수 있어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요.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요. 우리 업무 보고는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간결하게 보고하는 게 좋겠어요. 업무 언제 보고하죠? 대상자가 평상시랑 다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어요. 이럴 때. 또 서비스를 추가할게요. 변경할게요. 이럴 때. 업무가 잘못됐을 때. 내가 약을 잘못 먹였어. 이럴 때. 숨기면 안 됩니다. 빨리 보고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가지고 넘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요양보호사 동기랑 얘기해봤자 그만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보고해야 됩니다. 업무 보고 형식에는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가 있어요. 보통 급할 때 전화로 구두 보고 하시고요. 뭔가 자료 보존이 필요하고 정확하게 보고할 때 서면으로 다시 작성해서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대상자들의 관련된 회의는요. 사례 회의고요. 요양보호사 직원들끼리 회의할 수 있잖아요. 원례 회의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나 억지로 살리지 마라 이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효력이 있고요. 연명이 중단돼도 물과 영양분, 기본적인 산소 공급은 무조건 줘야 돼요. 이거 끊어버리면 죽잖아요. 하지만 심폐소생하지 마세요. 혈액투석, 항암제 저 주지 마세요. 인공호흡기 됐고요. 수혈 안 받겠습니다. 체외적으로 어떤 생명 유지하는 거 다 안 받고 그냥 저는 가겠어요. 이거예요. 본인이 무조건 등록해야지 효력 가지고요. 등록했지만 또 처리할 수도 있고, 등록했다고 이게 서울대병원, 연대병원 다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내가 이거 신청했나? 어떻게 열람할 수 있어요?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종 대상자 돕는 법. 항상 호흡이 좀 어렵다고 하면 상체를 높여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잘 안 보이고 지금 정신이 없죠? 하나하나 말로 설명은 해줘야 됩니다. 기저귀 채워주죠. 실금하니까요. 입이 너무 건조할 수 있죠? 스프레이를 생수에 담아서 조금 입안에 뿌려주기도 합니다. 아, 이거 드셔야 돼요. 이렇게 강요하지 마시고요. 손을 잡아주면서 곁을 지켜줍니다. 관심을 가지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해줘야 돼요. 죽은 사람 소원들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면 되겠습니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고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해서 자존감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보통 자식들이 의절을 해가지고선 모시는 자식이 다른 자식들 부모 못 보게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만나고 싶어하는 자식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그 죄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못 만나게 하니까 임종을 원했던 장소나 희망하는 종교 의식도 알아봐야 되겠어요. 임종에 임박한 대상자, 담요를 덮어주고요. 전체 보일러 온도를 올리지 전기기구, 난로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사후 관리 어떻게 할까요? 얼굴색이 까매지면 너무 안쓰럽잖아요. 까매지지 않도록 머리와 어깨를 베개를 이용해서 올려주고요. 조명을 좀 차분하게 조절을 합니다. 강직되면 몸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좀 유지하도록 잡아주고요. 소유물 목록은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처리할 수 있게 하고요. 시트는 어깨까지만 덮어요. 임종시 가족이 직접 돕게 합니다. 이제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그동안 많이 못 만났잖아요. 면회도 제대로 못했고 했기 때문에 직접 도울 수 있게 하고요.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습니다. 임종 전에는 살아있을 때는 기저귀를 대지만 죽고 나서는 패드를 댑니다. 보통 요양보호는 다 대상자한테만 했었지만요. 임종 시에는 가족에게도 조금 나눠줍니다. 슬픔을 표현하도록 돕고요. 적절한 신체 접촉, 손이라도 좀 잡아주고 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가족들이 서로 막 싸우고 이럴 수 있어요.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겠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우리가 요양보호 나갑니다. 방문요양 나가서 기록을 해요. 왜? 내가 활동하는 것을 입증해야겠죠. 책임감이 높아지죠. 기록을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내가 결근했거나 이 일을 그만뒀을 때 다른 요양보호사가 와서 인수인계 받아야 되잖아요. 이 기록을 보고 이 대상자가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의 그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하겠어요.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업무를 그만둘 때 인수인계서를 씁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고보고서를 씁니다. 경관 영양, 비위관 영양, 위관 영양, 줄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중에 씹는 것까지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또 사지마비 대상자인 경우에 이 경관 영양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식이 없더라도 시작할게요. 종료할게요. 반드시 말로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영양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하세요. 비위관 빠지지 않게 반창고 잘 고정되어 있는지 보고요. 영양액 막 들이부으면 안 돼요. 1분에 50cc 이상 주입하면 안 됩니다. 설사해요. 비위관, 코에 들어가 있다면 그 윤활제를 좀 발라줘서 아프지 않게 합니다. 영양액은 항상 따뜻하고 우리 사람 몸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쵸?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중력에 의해서 들어가니까요. 비위관이 빠지려고 해 보고해야 돼요. 우리가 밀어 넣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영양액 주입했어. 밥 먹었어. 바로 누우면 소화될까요? 조금 앉혀놓습니다. 30분 정도. 예방접종 중요하죠?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10년마다 맞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죠? 매년 맞습니다. 폐렴구균 대상포진 65세 이상이라면 한 번 정도는 꼭 맞으세요. 안약 눌러, 안연고 움직여 기억하시죠? 항상 눈 어디다 넣어요? 중앙이나 외측에다가 안약 넣어주고요. 안연고는 중앙에서 외측으로 2cm 쭉 짜진다고 했습니다. 귀약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고 집어넣는다는 거 기억하시죠? 귀약 차갑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쪼크 옵니다.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가둬야 돼요. 귀약 냉장고에 넣으면 절대 안 된다. 삼킴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막 국 말아 먹지 말고
과일류는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유제품, 떠먹는 요플레 같은 거 먹는 게 좋다 했어요. 휠체어, 울퉁불퉁하다, 문턱이 있다 하면은 앞바퀴를 들어 올렸죠? 내려갈 때는 내 뒤로 돌려갑니다. 경비가 지그재그,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요, 지그재그 내려가야 속력이 준다. 엘리베이터 뒤로 타고 앞으로 내립니다. 침상 배설,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게 중요하죠.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 설명합니다. 가려주고요. 소리 잘 안 들리게 TV나 음악을 틀어줍니다. 항상 가리고 옷을 벗기죠. 이동변기, 매번 깨끗이 씻어놓는다. 이동변기통은 세척해서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탈부착 가능해야 된다.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소독약으로 소독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항상 이렇게 말이 조금씩 바뀌면서 똑같은 파트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동변기이다.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라.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서 변의를 자극해라. 이동변기 사용하는 방법, 침대 높이와 같게 맞춰라.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라. 이 변기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이 이동변기에 막 기대고 이러긴 쉽지 않아요. 이게 의자 같은 거거든요. 가볍거든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줘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 변기 너무 차가운데 앉으면 놀라니까요. 조금 따뜻하게 데펴주고 앉힌다. 대상자가 너무 변을 못 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어 주면은 잘 볼 수가 있다. 간이변기 요강 같은 거죠? 내열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 이렇게 나와요. 침상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것이다. 간이변기가 요거고요. 이동변기가 의자 같은 거죠. 유치 도뇨관, 도뇨관을 계속 꽂고 있는 거,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는 게 유치 도뇨관이죠. 항상 소변 주머니는요,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소변 주머니가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지 역류가 되지 않겠죠. 소변 색깔 이상한지까지 2시간마다 확인을 좀 해주세요. 기저귀 최후에 보르죠. 어쩔 수 없을 때 기저귀를 채우는데 육청이 너무 잘생길 수 있어요. 자주 살펴보고요. 체위 변경도 잘해주고요. 젖었다고 하면 신속하게 갈아줘야겠죠. 그리고 조금 뻘겋다 하면은 빨리 예방조치 취해줘야겠습니다. 회음부는 항상 앞에서 뒤로 닦았죠. 기저귀 어떻게 말아버려요? 그 깨끗한 면이 겉으로 가고 똥오줌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 넣는다 이 말입니다. 누워있어요. 기저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둔부를 감싸준다. 다 기출 키워드입니다. 입안 닦아내기. 윗니와 윗잇몸, 아랫잇몸, 아랫니. 다시 위로 올라가면 입천장, 아래로 내려오면 혓바닥, 왼쪽 오른쪽 볼을 닦습니다. 입안을 헹구는 것은 식욕도 증진하고 입안이 건조를 막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로 헹구는 게 좋다. 칫솔질,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닦죠? 3분간 닦아라. 혈액 응고장애가 있어 피가 안 멈춰.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치실을 사용하면 피가 안 멈출 수 있으니까 사용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틀니, 찬물에 보관한다. 뜨거운 물에는 쓰지 않는다. 분실 방지를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잇몸 압박 해소를 위해서 6-7시간 잘 때 빼놓고 잔다. 목욕은 보통 2-30분 하는데요. 통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5분 정도입니다. 일단 발부터 담그죠. 목욕 끝나면 수분 섭취하고 휴식을 한다. 통목욕할 때요.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 잡아주고요. 대상자는 건강한 쪽 발 먼저 들어갑니다. 통목욕 대상자 발끝부터 다리 맨 마지막에 회음부 닦아주는 거예요. 침상 목욕을 합니다. 왜 침대에 누워서 목욕을 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기목 요 순서로 닦아주죠. 항상 몸의 끝에서 중심으로, 말초에서 중앙으로 닦아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 배는요 시계 방향으로 닦습니다. 장운동이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침상 목욕은 다리 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항상 몸의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손끝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이거예요. 두발 청결의 기본 원칙. 항상 머리 감기기 전에 대소변 보게 해라. 물 없이 두발 청결 돕기 할 때는요. 나중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고혈압 대상자.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먹어라. 증상 없어도 약을 먹어라. 저염 저지방 시기가 좋다.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다. 당뇨병,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민감이었어요. 당뇨병 발기부전.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해라. 편마비 대상자. 옷 갈아입히는 순서. 입막원, 벗기는 순서. 벗건 이렇게 적고요. 이 중간에는 머리나 수액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왼쪽 수액 맞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야. 그럼 어느 쪽이 지금 마비 쪽이에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오른쪽이 마비 쪽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쪽은요? 왼쪽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편마비 대상자 입히는 순서 그러면 입막건
입마건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면 돼요. 만약에 벗건으로 해볼게요. 벗건 만약에 벗는 거 물어봤어. 그러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수액 맡고 있는데 벗기는 거 어떤 순서예요?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이 건강한 쪽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갑니다. 이 중간에 수액이 들어가면 돼요. 항상 입마건, 벗건 적어놓고 중간에는 수액이나 머리가 들어간다.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야? 마비 쪽은 편마비 쪽이야. 이렇게 적으면서 문제 푸세요. 사지마비 대상자 상체 두 곳 지지한다. 어디? 목을 못 가누니까 목 밑에. 그리고 이 모은 손, 요 어깨 밑을 받치고 일어난다. 넙다리뼈 골절될 수 있으니까 잘 펼쳐놓고 일어난다. 사지마비 대상자 두 곳만 지지하는 거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죠? 보행벨트 사용법.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맞춰서 벨트 묶고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요양보호사가 섭니다. 지팡이나 보행기는 둔부 높이이다. 한쪽 다리가 불편하면요. 그 불편한 다리랑 보행기가 세트로 가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 그러면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가 세트로 가고 그 다음에 왼쪽 다리 가는 겁니다. 근데 두 다리가 다 불편해. 보행기 먼저 가고 한 다리 가는 거예요. 지팡이 올라갈 때 옳지 건마.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올라간다. 버스를 탄다 했을 때는요. 지 건마. 지팡이는 무조건 제일 먼저 지팡이를 짚고요.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하면은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죠. 그리고 불편한 쪽은요? 오른쪽이죠. 이렇게 지 건마 이렇게 써놓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려갈 때다 버스 하차하시다 평지다 하면은요. 지마건 적어놓고 마비 쪽이 어디야?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마비 쪽이 오른쪽이지. 건강한 쪽은 왼쪽이야. 지팡이 오른쪽 왼쪽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척추 고정판 아래에서 위로 고정한다. 카테타 항상 물에 불려서 닦는다. 비벼 씻는다. 이게 답입니다. 흐르는 물에 세척한다. 성희롱 대처 방안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 반복 행동 시 어떻게 하죠? 주의를 환기한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우리 또 배웠었죠? 자극을 낮춰야 되는 것은 주의력 결핍장애자.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주의를 환기해야 됩니다. 똑같은 질문 계속 반복해요. 주의를 환기해야 돼요. 우리 밖에 나가서 산책할까요? 좋아하는 노래 부를까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왜 자꾸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다시 반복하게 하니까요. 왜라고 절대 묻지 않습니다.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 화내지 마세요. 대립하지 마세요. 뭐가 좋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 좀 밥 먹은 그릇이 있네요. 달력에 동그라미 할까요? 이렇게요. 치매 대상자 의심, 망상, 환각 시 어떻게 도와요? 그 감정을 이해해야 되고요. 설득하면 안 되고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망상이 너무 심하면 보고해야 합니다. 독 넣었어. 나 안 먹어. 그러면요.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치매 대상자 석양증후군 야간 대회. 밤만 되면 이상한 행동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밤이 아니다. 낮이다. 이렇게 연출을 해줘야 돼요. 커튼을 닫습니다. 커튼을 다 닫아서 불을 환하게 켜요. 그러면 밤인지 낮인지 모르잖아요. 이 낮인 것처럼 연기를 해줘야 된다. 연출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가족사진 걸어놓고요. 차라리 배회하게 된다면 집 안에다가 배회 코스를 짜서 집 안에서 걷게 해줍니다. 밖에 나갔다가는 실종되니까요. 화재,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죠. 한 손만 짚고 갑니다. 이쪽 저쪽 손 짚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중요하죠. 소화기 사용법. 핀을 딱 뽑습니다. 쪽으로 호수를 향하고요. 손잡이 움켜쥐면서 쏘는 거예요. 노인성 난청, 귀가 잘 안 들리면 정면에서 또박또박 입을 크게 벌리면서 얘기하고요. 보청기의 입력은 크게, 시각장애 대상자 정면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접촉하기 전에 말 먼저 건네야 되고요. 뭔가 이해를 못해 하면은 짧은 문장으로 얘기하고요. 그림판을 활용합니다. 주의력 결핍장애,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겠어요. 진압력 장애자, 익숙한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쵸? 시간, 장소, 사람 자주 인식시키고요. 귀요보님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경청, 잘 들어주는 것만 경청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말하라고 하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감, 결국은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 들어줘도 그 해결책은 본인한테 있다는 거. 나 전달법. 그 식사를 안 하시니까 제가 너무 속상하네요. 걱정이 되네요. 아프시면 어떡해요? 이게 뭐죠?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싸움이 안 된다는 거.
하임리법.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쿡쿡쿡쿡 밀어 올린다는 거죠. 경련시. 첫 번째, 기도를 유지한다. 두 번째, 위험한 물건을 주변에서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한다는 거. 심폐소생술의 단계, 반도각의 인상. 반응을 확인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죠.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청바지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 압박, 그리고 기도 유지하고 인공호흡 들어갑니다.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은 30대이죠. 맨 마지막에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할 때 어디 두들깁니까? 언어적인 자극이에요. 어깨를,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요. 패드 어떻게 붙여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일단 전원 켜고 패드 부착하는 거예요. 모두 물러나세요 할 때는요. 심장 리듬 분석할 때는 모두 물러나야 되는 거죠. 1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여러분 이것도 국가고시 빈출 지문입니다. 기도 유지 고개 옆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고개 똑바로 제끼는 거예요. 고개를 옆으로 할 때는 경련시에입니다. 아시겠죠? 체중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인공호흡 10초 이내에 2번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반복이 됩니다. 3분 아니고 5분 아닙니다. 119가 현장에 도착해서 이 대상자를 데리고 갈 때까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 30대 2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합격을 기원합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